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인용도 아니고요. 기각도 아니고요. 각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대통령 헌재 재판에 있어 각하라는 목소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근거 없이 말하는 겁니까? 더 나아가 우리만의 목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학계, 법조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 못 믿겠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는 것. 왜겠습니까? 대통령 석방 이후 수사기관의 증거가 위법하다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증거가 안 된다라는 것. 문행배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것. 그 모든 걸 판단할 때 이것은 기각을 넘어 각하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에서 함께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쟤네들이 이게 되게 아픈가 봐요. 이러니까 어제 MBC에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 법적 근거가 빈약하대요. 자, 저기요. 하나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퍼진 게 아닙니다. 우린 원래부터 각하를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탄핵안을 소추할 때부터. 언제부터? 민주당이 한 번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차로 탄핵안을 올렸을 때부터. 언제부터?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자 그랬을 때부터. 언제부터? 문행배가 졸속이자 위법죄를 벌였을 때부터.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MBC는 뭐 하는 겁니까? 갑자기라는 워딩을 달면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빈약합니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근거? 첫 번째, 주석 헌법재판소법. 이거 누가 낸 거라고요? 헌재가 발간한 거라고요. 또 뭐 있습니까? 최근 헌재가 내렸던 마은혁 판결문,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판결문, 심지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탄핵 판결문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와 관련 MBC는 뭐 하는 겁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요. 또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지금 탄핵 소추안에 들어갔던 내용을 넣었다 빼는 것. 누가 한 것? 바로 권선동이 했던 것. 2017년 당시에도 지금의 내란죄와 똑같이 소추안에 있던 내용을 넣었다 뺐다. 그래서 그게 각하가 안 된다. 니들 법적 근거 빈약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는 겁니까? 그거랑 내란죄를 빼는 건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요. 본질적으로. 더 나아가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겠지만 지금 어떻다라는 겁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MBC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법정 근거가 빈약하시대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두 가지는 뭐냐?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제가 오늘 노무현 관련된 헌재 판결문 비대해서 두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러고도 이게 법정 근거가 빈약하다 말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우선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뭡니까? 잘 보세요. 헌재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국회 측입니다. 즉, 국회에 지금 탄핵소추단 대표라고 올라가 있는 정청래예요. 근데 뭐라 말씀드렸죠? 정청래는요, 탄핵소추안에 있어서 대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실제 정청래는 소추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취하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왜냐? 탄핵 청구인의 대표성에 있어서 정청래가 아니라 국회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청래가 함부로 내란죄를 뺐다 할 수 없다고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의결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주석 헌법재판소법, 어디 마은혁 판결문, 어디 최재 감사원장 판결문, 어디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바꿔 물어볼게요. 지금 정청래가 탄핵소추안을 넣었다 뺐다도 하지 못하는데 이걸 헌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헌재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국회 측에서 헌재를 향해서 저희 내란죄 빼겠습니다 말을 해요. 그럼 헌재가 오케이 할 수 있냐고요.
이 문제가 큰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 문제가. 왜냐?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청래가 넣었다 뺐다도 못하겠지만 헌재도 넣었다 뺐다를 못합니다. 왜냐? 판결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이게 실제 노무현 헌재 재판, 그러니까 노무현이 탄핵 소추되었을 때 그때 당시 판결문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 자, 헌재는 사법기관으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 기관인 국회에 탄핵소추 의결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탄핵소추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자,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을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요. 바로 이거예요. 탄핵 재판에 있어서 헌재의 판단 범위는 국회에서 300명 표결로 의결이 된 탄핵소추 의결서에 들어가야지 그걸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임의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말인즉슨 정청래가 국회가 마음대로 내란죄를 넣었다 뺐다 하지도 못하겠지만 그걸 헌재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도 권한도 없다고요. 오로지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국회 표결을 해야지만 그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란죄를 넣었다 빼는 건 정청래 그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고 문행배 그 누구도 마음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결이란 절차가 있어야지만 그 흠결이 보정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판결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무현 탄핵 판결문에 있어서. 자, 왜겠습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상식적이에요. 지금 이 탄핵 재판이라는 게 개개인의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따지면 입법부라는 국가기관과 행정부라는 국가기관이 재판을 벌이는 거예요. 국가기관끼리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그런데 그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법부가 야, 요거 빼고 요거 넣자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는요, 삼권 분립입니다. 삼권 분립에 있어서 입법부, 행정부가 재판을 진행하는데 사법부가 입법부도 동의 안 하고 행정부도 동의 안 한 그 사유를 넣었다 빼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란죄를 빼고 넘에 있어서는 정청래 개인적으로도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문행배 마음대로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국회 300명의 의결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노무현 판결만 나와 있느냐?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 사건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탄핵 사유 내용과 그에 적용된 헌법 위반 또는 법률 위반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열돼 있어서 과연 각 소추 사유가 무슨 법령의 위반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당시 헌재가 뭐라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회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소추 의결서에 기대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소추 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해서는 헌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 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이거 노무현 때랑 똑같아요. 완전히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여드립니다. 노무현 때 뭐라 말했죠? 헌재는 사법기관으로서 탄핵소추 안에 있는 기자된 내용이 아니고서는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탄핵소추 구속을 받고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 사유는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갖다 붙여놓습니다. 왜냐? 그게
헌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 판결문에도 나와 있던 걸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도 똑같이 넣어놨다고요. 왜냐? 헌재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 법에 없어요. 왜냐? 이 나라는 상권 분립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는 겁니까? 헌재는요, 무조건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는 것만 판단을 해야지 그 외에 있는 건요, 판단을 못하는 거라고요. 바꿔 말하면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를 이미 판단 대상으로 제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 있는 걸 지들이 뺐다 넣었다 못하는 거라고요. 어디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 있어서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갖다 붙여 넣은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MBC한테. 이래도 법적 근거가 빈약합니까? 이래도 갑자기 퍼진 각하 주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쥐들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없는 정청래가 넣었다 뺐다 하고 있고 권한이 없는 문행비가 넣었다 뺐다 하는 건요, 각하 사유라고요. 왜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다는 건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이고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건요, 헌재가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지금 이와 관련돼서 국회 측이 어떻게 소추를 했습니까? 두 가지로 소추를 했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이자 위헌이 관련 부분들. 두 번째, 내란에 해당나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걸 넣을 수 있습니까? 뺄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있는 건 있는 그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이걸 빼는 순간 절차적 흠결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드러나는 순간 각하라고요. 물어보겠습니다. 못 빼요. 누구도 정청래도 누구도 행배도 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이걸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 잘 보십시오. 이들이 주장하는 내란죄가 뭡니까? 군 경찰을 이용해 무력으로 국회 봉쇄 진입을 했다. 국회의원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 막기 위해 군과 경찰이 동원되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두 사람 통해 끝냈잖아요. 그나마 국회 무력화, 정치인 체포, 이 두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고 회유당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즉, 이들의 증언과 이들의 조서는 헌재가 증거물로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과정 속의 행배가 그냥 할 거야 라고 억지를 부렸는데 대통령 석방을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오히려 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 본질적으로 수사기관들의 위법사항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인단도 검찰과 공수처의 증거능력 상실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고 있고, 더 나아가 학계 법조계에서도 증거 못 믿기고 절차상 문제 있다라고 탄핵 각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니들이 뺄 수도 없겠지만 넣어서도 끝난다라는 겁니다. 넣어도 이미 게임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선고 날짜를 못 내는 겁니다. 왜겠어요? 똑같이 한덕 총리에도 내란죄가 있잖아요. 똑같이 넣었다 뺨에 있어서 그걸 판결문에 담아야 되고, 판결문에 담았을 때 대통령 헌재 재판 영향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문제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넣었다고요. 그런데 내란죄 뺄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은 정청래도 행배도 없습니다. 근데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미 우리가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남은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비상계엄의 선포라는 게 어떤 거죠, 친구 여러분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야 됩니다. 자, 어떤 가르마냐? 많은 언론들은 노무현 때랑 박근혜 대통령 때랑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때랑 탄핵을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엄연히 달라요. 무슨 얘기냐? 실제 노무현은 탄핵 살고 뭡니까? 총선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물어볼게요. 이게 대통령 권한인가요? 여당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나라 대통령 권한으로서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그런 법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어떻습니까?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당시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엮어다가 불법 탄핵을 벌인 것 아니겠습니까? 뭐겠습니까? 두 분 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하나에 있어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에 있어서 탄핵소추안을 넣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를 통해서 탄핵소추안을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구분이 되는 거지. 노무현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박근혜 대통령님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어떤 차이가 나는 건지, 과거에는 지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탄핵소추안을 내놨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권한 하에서 내린 걸 가지고 탄핵소추안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겠지만 사법 대상의 심판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헌재 판결문이 있어요. 어떤 판결문이냐? 자, 바로 이겁니다. 자, 2004년 당시 국군 이라크 파병 관련된 헌재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노무현 때예요. 자, 이때 당시 뭐라 썼냐면요,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이와 관련된 각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뭐라 썼죠?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가 내린 파병과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파병 결정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및 이라크 전쟁이 침략 전쟁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고, 성질상 한정된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헌재가 판단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지어 재판부는 이어 이라크 파병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으로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좌파들이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 소추했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두 번째, 내란죄 여부.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란죄 넣다 뺐다 할 수 있다고요? 못한다고요. 심지어 그걸 넣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국회 무력화가 얼마나 허황된지를, 내란 몰이가 얼마나 허황된지를 우리가 헌재 재판 과정에 다 밝혔습니다. 남은 게 뭐라는 겁니까? 비상계엄 선포 유무라는 겁니다. 근데 비상계엄 선포 뭐라는 겁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재는 과거 2005년 자신의 판례를 통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내린 정치적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까지 내렸습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문제 있어? 뭐가 문제 있냐고요? 이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카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판단을 못하니까. 판단을. 내란죄 관련돼서도 증거 부족으로 판단을 못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사법부가 판단을 못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못하는 거라고요. 우린 그래서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각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뭔 놈의 근거가 빈약합니까? 우리 MBC 기자 여러분들. 근거가 빈약한 건 너희들이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죠?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근거가 다른 것도 아니고 헌재에서 내려놓은 판례와 책자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몇 개나 꺼냈습니까? 첫 번째, 헌재 해설집. 두 번째, 마은혁 판결문. 자, 세 번째, 감사원장 판결문. 네 번째,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다섯 번째, 노무현 판결문에 플러스 헌법 소원까지 우리가 6개나 보여줬어요. 6개.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자, 뭘 물어보느냐? 실제 지금 헌재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미 판결문을 써놨다고요. 누가? 헌법 연구관들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걸 가장 손쉽게 판결문이 쓰여질까요?
인용일까요? 기각일까요? 각하일까요? 저는 뭐니 해도 영순이는요, 각하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시가 더 나왔잖아. 예시가. 어떤 예시? 헌법 해설집, 마은혁 판결문, 감사원장 판결문,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노무현 판결문, 예시가 다 나왔잖아요. 이 예시를 가지고 갖다 붙여만 넣어도 어떻습니까? 각하 판결문이 나오겠어. 이러니까 우리가 각하라는 얘기를 근거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알려야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저는요, 헌재 재판관을 믿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를 믿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하는 거고, 그 분들과 함께 목소리 내는 거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겁니다. 어떤 압박? 우리는 판결문 다 봤다. 그 판결문 안에 니들이 뭘 썼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각하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한덕수 총리 판결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내란죄 넣고 빼고 있어서 내용까지 나오니까. 이러니까 행배가 지금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선고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헌재가 지금까지 했던 판결문에 따라서 근거를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덕수 총리 선고 판결까지 나오면요, 한계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러니까 행배가 지금 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는 거라고요. 뭐가 옳다, 뭐가 틀리다 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것을 더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론의 방향성이고 우리가 하는 역할극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적어도 뭐라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 세 사람이 최근에 쓴 판결문, 마은혁 관련돼서 감사원장 판결돼서 어떻다라는 겁니까? 예시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시? 과거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 그리고 노무현 판결문에 있던 내용들, 그걸 다 판결문에 갖다 넣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적어도 그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크게 헌재에 외칠 수 있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알고 있다고 함께 목소리 내줘야죠. 자, 이 세 사람이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도록, 자신들이 옳다라는 걸 행배 이미선 정기선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가열차게 헌재를 압박하고 우리 여론이 주도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탄탄하잖아요. 근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 근거라는 게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 헌법학자들이 함께 말씀하시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 근거라는 게 저 혼자만 찾은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이 함께 찾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이미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갑니다. 시험 보러 갈 때 있어서 서술형이야. 어떤 서술형이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라고 우리가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좌파들이 잘 쓸까요? 우리가 잘 쓸까요? 우리가 잘 쓰죠. 왜냐? 우리는 과거 헌재 판결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따라서 쭉쭉쭉 쓰면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대통령 탄핵 각하와 관련된 판결문 서술형으로 100점 받고 남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써놓은 판결문이 헌재 판결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는 겁니다. 우린 이미 썼다. 우린 알고 있다. 니들 똑바로 쓰기만 하면 된다. 라는 목소리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